사이다 무비튼. 내 이름은 주부희. 남편 한진상과 둘이서 살고 있다. 결혼 초기에는 시댁에서 살았었는데 남편의 직장 문제로 지금은 이사해서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시댁에서 살 때는 시부모님 시누이와 제법 좋은 관계를 유지했었다. 하지만 이사를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시어머니의 반대가 극심했다. 아들을 내보내고 싶지 않은 마음이야 모르지 않지만 직장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도 도무지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았다. 이사한 후로는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 이외에는 찾아뵙기가 힘들었는데 시어머니는 틈만 나면 나한테 전화해서 언제 내려올 거냐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나도 남편 회사 일이 바빠서 시간이 없다는 똑같은 대답만 되풀이했는데 시간이 갈수록 나를 대하는 태도가 이상해졌다. 전화가 올 때마다 싫은 소리를 참고 들어야 했고 심각한 스트레스 원인이 되었을 때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왔다. 박스 안에는 야채, 고기, 과자 등등 식료품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박스를 열었을 때부터 뭔가가 이상했다. 그건 바로 악취였다. 이 냄새 뭐야? 너무 당황한 나는 서둘러 내용물을 확인. 맙소사, 야채는 썩어서 벌레가 나왔고 고기는 변색이 시작되다 못해 곰팡이가 피어 있었다. 과자는 유통기한이 1년이나 지나 있었다. 이건 어머님이 일부러 나를 괴롭히려고 한 게 분명했고 남편이 퇴근해서 왔을 때 이 문제를 바로 얘기했다. 그러자 남편이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겠지 라면서 시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는 태도였다. 택배 오는데 며칠이나 걸린다고. 누가 봐도 배달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고는 보기 힘들었다. 나는 일단 상한 식료품들을 처분하려고 했다. 그러자 남편이 당신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엄마가 애써 보내주신 걸 버리는 건 예의가 아니지? 라고 화를 냈다. 그럼 이걸 먹자는 건가? 썩은 재료를 먹으면 결과는 식중독인데? 남편 의견은 무시하고 다음날 전부 쓰레기통에 버려버렸다. 그때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다. 택배 받았니? 맛있는 거 만들어 먹으라고 보냈어. 맛은 봤니? 라고 하길래 재료가 썩어서 하나도 못 먹었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넌 시어미 성의를 뭘로 보는 거니? 라고 화를 내고 전화를 끊었다. 저녁 때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은 엄마한테 전화 왔었어. 너 먹을 거 다 버렸다고 했다며? 넌 우리 엄마 성의를 뭘로 보는 거냐? 라고 시어머니 역성 만들길래 박스 안에 상한 거 아니면 유통기간이 지난 것들 뿐이었다고 다시 말해줘도 내 말은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음식 버리면 벌 받아라면서 열을 냈다. 그 뒤로 시어머니는 거의 매주 썩은 식료품을 택배로 보내왔고 내가 그걸 버릴 때마다 남편은 거칠게 화를 냈다. 그게 한 달이나 계속됐고 하루는 나도 너무 화가 나서 남편한테 제발 그만하시라고 당신이 어머님한테 말 좀 해 라고 하자 남편이 엄마한테 무슨 얘기를 해? 넌 닥치고 그걸로 음식이나 만들어 라면서 오히려 나한테 화를 냈다. 이쯤 되면 나도 참는데 한계가 있는 법. 그 다음날부터 남편이 말한 대로 썩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었다. 물론 나는 식중독에 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어머님표 식재료는 전부 그분이 사랑하는 아들에게 먹였다. 아침밥으로 어머님표 썩은 식재료를 사용한 야채볶음과 된장국을 차려줬더니 남편은 한 입 먹고 바로 토했다. 이거 뭐야? 냄새나잖아! 라면서 수돗물로 입안을 헹구는 남편에게 당신이 시킨 대로 한 건데? 그거 전부 어머님이 택배로 보내주신 재료로 만든 거야 라고 하자 남편도 입을 다물었고 보너스로 한마디 덧붙여서 오늘 도시락은 어머님표 고기로 돼지 불고기 만들었으니까 맛있게 먹어? 고기에서 상했는지 냄새가 나더라고. 난 버리고 싶은데 당신은 어머님이 주신 건 못 버리잖아. 모자간의 사랑이 참 대단하다. 남편이 아무 대꾸도 없이 도시락을 그냥 두고 출근하려고 하길래 내가 쫓아가서 이거 가져가야지. 어머님이 보내주신 식재료로 도시락을 싸줬는데 당신이 안 먹는다고 하면 어머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어? 라고 하고 야무지게 남편한테 도시락을 들려서 출근하게 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한테서 병원으로 자기를 데리러 오라는 연락이 왔다.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회사에서 일하다가 심한 복통으로 병원에 실려갔다고 했다. 내 머릿속에는 썩고 냄새나고 변색한 고기 덩어리가 떠올랐다. 그걸 진짜 먹을 거라고는 생각지 못했던 일이라 진심으로 경악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편은 헬쑥해진 얼굴로 병실 침대에 누워 있었다.
그걸 진짜 먹었어? 걱정스럽게 묻자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대답했다. 내가 그래서 그 식재료들 다 버리려고 했던 거잖아 라고 반격하자 남편은 짜증스러운 얼굴로 입을 다물었다. 입원을 해야 한다고 해서 갈아입을 옷을 챙기러 다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남편이 엄마가 보내준 식재료는 이제 네가 다 먹어. 내가 받은 고통만큼 너도 당해야지 라고 하는데 이 지경이 돼서도 그걸 버리지 말고 먹으라니. 그것도 나만? 이 정도면 정상이 아니라고 봐야겠지. 나는 남편과는 이쯤에서 끝내는 게 맞다고 판단 내렸다. 집에 가자 또 시어머니한테서 택배가 와 있었다. 일단 버리기 전에 시아버지와 시누이한테 연락을 했다. 남편이 현재 입원 중이란 사실과 이혼할 생각이란 말을 전했다. 내일이 휴일인 것도 있고 사안이 사안인지라 아침 일찍 두 분이 기차를 타고 올라왔다.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를 보자마자 질문 공세를 시작. 다 같이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됐는지 당황한 것 같았다. 나는 대답 대신 시어머니 표 식재료를 보여드렸다. 심한 악취를 풍기는 식료품을 보고 두 사람은 코를 막았다. 이런 식료품을 시어머니가 매주 꼬박꼬박 보내주신다는 것과 남편이 이걸 못 버리게 하는 건 물론 앞으론 나더러 다 먹으라고 했다고 하자 두 사람은 어이없다는 얼굴로 머리를 감쌌다. 그때 남편이 퇴원해서 집으로 돌아왔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넌 남편이 퇴원하는데 병원에 코빼기도 안 비추냐? 라고 흥분. 그때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그딴 건 둘째치고 너 얼른 부인한테 사과부터 해! 라고 부르령을. 남편은 시아버지와 시누이를 보더니 깜놀. 두 사람의 욕은 어떻게? 놀란 남편에게 시누이가 너랑 엄마랑 둘이 왜 세트로 부인을 괴롭히는 건데? 어이 상실 진짜. 너같이 멍청한 애는 동생이라고 하고 싶지도 않다. 버럭 화를 내자 남편은 괴롭히긴 난 그런 적 없어 라고 은근슬쩍 회피하려 했는데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그냥 못 넘어간다고 하자 마지못해서 나한테 사과했다. 이어서 시아버지가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고 시어머니는 그게 썩었어? 난 몰랐지 라고 모르는 척했지만 식재료가 이 상태인데 몰랐다는 게 말이 되냐며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버럭 호통을 치자 시어머니는 그제야 자기가 일부러 그랬다는 걸 인정했다. 우리가 이사를 나간 것도 그렇고 보고 싶은 아들이 집에 안 오는 게 화가 나서 모든 분풀이를 나한테 했다고 시인했다. 시어머니도 전화로 미안하다고 했지만 나는 이혼할 생각이라는 말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 남편은 이런 일로 이혼이라니 결혼이 장난이야? 라면서 이혼을 거부했는데 옆에 서 있던 시누이가 너 같은 진상은 남편 자격도 없고 부위가 너무 아까워 라고 내 편을 들어줬고 그 덕분에 남편과 이혼할 수 있었다. 시아버지 역시 나한테 너무 미안하다면서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내가 이사하는데 필요한 비용과 취직 자리가 정해질 때까지 생활비를 지원하라고 지시하셨다. 덕분에 이혼 후 자립할 때까지 생활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됐다. 무사히 취직을 하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됐을 때 시누이한테서 연락이 왔다. 시누이 말로는 시어머니의 악질적인 면을 알게 된 시아버지는 크게 충격을 받았고 이혼을 결심한 후 시어머니를 집에서 내보냈다고 한다. 시누이 역시 남편과 시어머니한테 너무 정이 떨어져서 상대하고 싶지도 않고 앞으로 안 보고 살지도 모르겠다고 했다. 이혼 후 남편이 나한테 몇 번이나 자기랑 시아버지, 시누이가 다시 예전처럼 지낼 수 있게 도와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나는 이제 너와는 그 어떤 일로도 연락하고 싶지 않다고 냉정하게 거절하자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오지 않는다. 나는 이혼하고 직장에 다시 다니고 그러다 얼마 후 같은 직장에서 좋은 사람을 알게 됐고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지금은 새 남친과 함께 남편과 같이 있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게 유의미하고 즐거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반면 전 남편은 이혼을 계기로 정신적으로 약해진 건 물론 회사에서도 실수를 연발하면서 회사에서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고 출세할 기회가 없어지자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 사표를 내버렸다고 한다. 지금은 원래 살던 아파트에서 나와서 시어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로 이사를 냈고 알바를 하면서 연금으로 살고 있는 시어머니한테 전적으로 의지해서 둘이서 살고 있다고 한다. 아들 바보였던 시어머니는 이혼한 후에도 시아버지한테
재결합하자는 내용의 장문의 편지를 수시로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이 모든 불상사가 다 자업자득 아닌가? 제발 그 사실을 깨닫고 나한테 했던 일을 반성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번 영상은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에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